만약에 중동에서 정말 큰 분쟁이 터진다면 그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또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 그 연쇄 반응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문장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궁지에 몰린 성직자들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반격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 이 한마디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시나리오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작은 다툼이 아니라 한쪽이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전면전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요, 수십 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아주 깊은 갈등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갈등의 불씨가 어떻게 점점 더 커져 왔는지 한눈에 보이죠.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시작된 적대 관계, 2003년에는 비밀 핵 프로그램이 발각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요. 2018년에는 그나마 있던 핵 합의마저 깨지면서 외교적인 길은 사실상 막혀버렸죠. 그리고 2025년까지 대리 세력을 통한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2026년의 거대한 폭발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이름하여 사자의 포효,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작전이 시작됩니다. 첫날 상황을 보면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아직 봉트기도 전인 새벽 3시에 기습 공습이 시작되고요. 아침이 되자마자 대통령이 나와서 공식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날 오후가 되기도 전에 이란의 미사일이 바로 날아옵니다. 단 하루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이 목표물들을 보면요,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단순히 군사시설 몇 개 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지휘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나탄주와 포르도, 그리고 미사일과 해군 자산까지 말 그대로 이란 정권의 뇌와 심장, 팔다리를 한 번에 마비시키려는 전략인 거죠. 120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공습 첫날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이란 땅에 쏟아부었다고 주장하는 폭탄의 수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번 공격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시나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현실 사이의 엄청난 차이죠. 공식적으로는 미국 안보를 지키고 이란의 핵무장을 막고 이란 국민을 해방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현실은요, 공습을 견뎌내고 오히려 더 독해진 정권, 상상도 못할 비용과 후폭풍,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지역 전체의 혼란, 이것이 바로 군사작전이 마주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초기 공습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란과 그 동맹 세력들이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이 불길은 순식간에 중동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보복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란이 직접 미사일을 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쏘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다시 공격하고 이라크에 있는 민병대들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란이 수십 년간 키워온 대리세력 네트워크가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순간 이 전쟁은 더 이상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전체의 전쟁으로 확전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보복의 목표가 군사시설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동의 허브인 두바이 공항,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세계 에너지의 동맥인 페르시아만의 유조선까지 공격을 받죠. 이건 전쟁이 군사 영역을 넘어서 민간과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직접 노리기 시작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당연히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겠죠. 이제부터는 이 분쟁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심각한 충격을 주는지 그 파급 효과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플러스 13%. 이게 뭐냐면요, 분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국제 유가가 장 초반에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세계 경제의 동맥이 얼마나 갑작스러운 압박을 받기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유가 변동성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곳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숨통 같은 곳이거든요. 전 세계 석유의 상당량이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는데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곳에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이건 뭐 세계 경제의 숨통을 그냥 쥐고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연쇄적인 글로벌 대혼란입니다. 유가 폭등은 그냥 시작이고요. 하늘길, 바닷길이 다 막히면서 당장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휴가나 출장은 취소되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도 오지 않죠.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격 위협까지 커집니다. 특히 에너지 수출과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걸프 국가들은 경제가 그야말로 휘청거리게 되겠죠.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중동은 불바다가 되고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그럼 도대체 이 게임의 끝은 뭘까요? 이 시나리오의 최종 국면은 과연 무엇일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군사력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과연 그걸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모든 군사 전략가들이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의 사례가 그 답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2003년 이라크, 그리고 2011년 리비아. 두 경우 모두 군사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어땠죠? 보시다시피 막대한 비용, 끝없는 불안정, 그리고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권력 공백 상태만 남았습니다. 역사는 성공적인 군사작전이 안정적인 미래를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공습 이후 이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차트를 보면 선택지가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온건한 정권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경한 혁명 수비대가 권력을 꽉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부 권력 다툼으로 끝없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살아남기 위해 서방과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극도의 불확실성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의 정권을 없애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더 거대한 혼란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은 아닐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가 2026년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정말 무거운 질문입니다.